아,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우와, 근데 이게 뭐지?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실. 한번 신청해볼까? 우와, 상금이 10,000포인트나 되네. 꼭 참여해야겠다. 어린이 금융교실에 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포인트가 걸린 퀴즈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나라에서 그 모양을 정하고 거기에 금액을 표시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료수를 살 때, 놀이공원을 갈 때 모두 돈을 사용한답니다. 이처럼 돈은 필요한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아주 옛날 옛적 돈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했어요. 내가 생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쌀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의 물건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바꿀 수 없겠죠? 또한 교환하기 전에 생선이 썩어버린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해요. 이처럼 돈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모두 주는 값지고 소중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돈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교환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플 때 병원 진료도 받고 놀이동산 같은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돈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지니고 있어요. 돈의 의미와 이로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포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정답입니다.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친구들, 돈이란 무엇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저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나요? 평소 마음에 두었던 물건을 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사고 싶었던 것을 먼저 사고 나머지를 저축할까? 아니면 저축을 먼저 할까? 라는 고민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고민하는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동화 개미와 배짱이 들어보셨나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따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도 저축한 음식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노느라 저축해놓은 것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축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미처럼 열심히 저축을 하면 언젠가 행복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 그럼 실생활에서도 저축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용돈의 계획에 따라 저축한 사람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아둔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태풍이나 화재로 인해 집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나 병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축은 꼭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게 되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용하는 습관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행복을 위해 무작정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씩 저축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저축하기 잘했다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2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의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나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효율적인 돈 관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율적인 돈 관리를 위해선 합리적인 소비가 중요한데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곳으로 돈을 낭비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위한 방법 5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지금 나에게 있는 돈과 앞으로 생길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기. 두 번째,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생각하기. 세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인지 생각하기. 네 번째,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다섯 번째, 물건의 다양한 기능들을 비교하고 구매하기. 이러한 방법이면 우리 모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돈 다 받죠? 솔직히 용돈으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쓰다가 막상 필요한 곳이 있을 땐 용돈이 다 떨어지고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용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바로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도 아까 강조했던 계획과 비슷한데요. 그럼 용돈 기입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용돈 기입장을 보면 날짜와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이 적혀 있을 거예요. 날짜에는 돈을 쓴 날짜를, 내용에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들어온 돈에는 받은 용돈이나 생긴 돈을, 나간 돈에는 쓴 돈의 액수를 쓰고, 남은 돈에는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액수를 쓰면 된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쓰면 마지막 날에는 잘한 점과 노력할 점을 적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정답입니다. 2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돈 관리하는 방법과 용돈 기입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았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적금의 개념과 나만의 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적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적금이에요. 저축을 하려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간식 사 먹고 싶어서 모으기가 어렵다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그럴 땐 일정한 돈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모으는 방식으로 적금을 들 수가 있어요. 저축에는 원하는 날에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는 자유적금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적금이 있어요. 적금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통장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어린이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혼자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님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적금을 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을 적금 통장이라고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통장이 있어요. 이렇게 적금과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자신만의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해봐요. 이제 포인트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입니다. 2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금융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해요. 모두 재밌었나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명한 저축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와, 내가 상금을 받게 되다니. 전부터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사게 되어 정말 기뻐.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돈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오늘 배운 것처럼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 너희들도 함께 할 거지?